예,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교육이 그동안에 이제 좀 여러 다른 문제들 때문에 제 시간에 못 끝내고 오늘 이렇게 보충을 하게 됐습니다. 거듭 좀 죄송스럽고요. 그냥 짧게, 그래서 아마 그 3시간 정도 걸리지는 않을 거고, 한 1시간이나 뭐 길어도 2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제가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 주에 그 어지수 책임님이 하시는 딥러닝 교육, 그 교육도 지금 신청하신 분들 많이 또 신청을 하셨을 텐데요. 그 교육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맨 마지막 그 제가 끝내기 전에 어지수 책임님 뭔가 좀 전달할 내용이 좀 있다고 하시네요. 그것도 같이 좀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제 뭐, 스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오츠 스트레싱 홀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소스 노드 올려드리고, 실습 어제와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스트레스홀드 함수의 주인자 사용입니다. 스트레스홀드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두 번째 인자는 수렴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스트레스홀드의 값으로 네 번째 인자가 스트레스홀드 함수의 맥스 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인자가 스트레스 오트 인자입니다. 앞에 함수에 오트 인자를 적용하여 옆에 그림 중에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와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를 적용하면 그림 아래에 그래프와 같이 스레시홀드 오트를 적용하면 구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이즈의 이미지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에서 적용했던 간단한 필터를 적용하고 스레시홀드 오트를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스레스홀드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그 소스를 좀 올려드릴 건데, 이번에는 그 이미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여러 개 있는 이미지를 좀 압축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압축을 풀어서 그 풀어진 파일들을, 그 이미지스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 그쪽에 좀 어제처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images.gb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이미지 파일을 묶어서 올려드렸고요. 맷 컴파일하고, 그 스레스홀드 오트라고 하는 CPP 파일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다운 받으시고요. 올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다 받으셨나요? 저도 카피를 해야 되겠죠? 음, 자, 이렇게 저는, 압축된 파일을 옮길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압축된 파일 이쪽에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거를 저처럼 이렇게, 어, 전부 이렇게 카피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하나는 CPP, 하나는 컴파일을 위한 텍스트 파일 같이 옮겨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제처럼 그 맵 컴파일 하는 텍스트 파일 그걸 열으셔가지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 파일로 옮겨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준비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자, 이렇게 했고, 이거 두 개가 있고, 이걸 좀 열어야 되겠죠? 터미널 하나 열고, 여기에 그 컴파일을 위해서 텍스트 파일 하나 열고, 어, 제가 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원격 지원 형태로 이 마우스를 조작하다 보니까 잘 조작이, 이렇게 의도치 않게 조작이 될 때가 많아요. 네, 컴파일은 끝났고요. 이제 오토스트레싱 홀드에 관련된 실습을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장의 이 그림이 앞에 있는 게 오리지널이니까 앞쪽에 있는 게 오리지널입니다. 이제 스레스홀드 필터를 적용한 거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뭔가 우리가 디텍팅을 하려면 변화를 시켜서 어떤 그 이미지를 좀 선명하게 그 상황에 맞춰서 선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자꾸 필터를 적용을 해서 변형을 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도 좀 나오겠지만 필터의 종류가 많은 거는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더 낫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실습은 이렇게 보여드렸고 빠져나오고요. 이제는 그 다음 필터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를 좀 할까요? 다음은 어댑티브 스레시홀드입니다.
제가 PPT를 잘 조작을 실수해가지고요. 지금 다시 플레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댑티브 스레시홀드입니다. 어댑티브 스레시홀드는 픽셀마다 스레시홀드를 따로 구하는 것입니다. 값을 구할 때 주변 픽셀 값들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 평균 값에 마이너스 C를 합니다.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함수의 인자는 첫 번째 인자로 인풋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인자는 출력할 이미지이고, 세 번째 인자는 max value입니다. max 값인데 보통 255의 값을 줍니다. 어댑티브 스레시홀드의 타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평균 값을 구할 것인지 일반적인 평균 값을 구할 것인지 두 가지입니다. 다음 스레시홀드 타입은 바이너리 타입인지 바이너리 인버터 또는 투제로로 적용할 것인지 이미지의 크기를 정하는 인자는 몇 바이 몇으로 구성할 건지가 정해야 합니다. 이 크기는 중요합니다. 크기가 작으면 효과가 없고 크면 잘 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지막 인자인 C는 앞에 값의 평균을 구하고 마이너스 C는 빼는 옵셋 값입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이진화를 합니다. 네, 어댑티브 스레시홀드에 대한 실습할 수 있는 소스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올려드렸고요. 이번에도 이게 내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마 카피 안 하셔도 실습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저도 그냥 실습을 해야 되니까 또 파일을 옮겨서 옮겨 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맷 컴파일.텍스트하고 어댑티브 스레시홀드.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매번 이거를 또 올려서 카피를 해야 되죠. 이게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면 이 필터를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그런 필터를 적용을 하셔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레스홀드의 값을 좀 조정을 해서
출력된 결과가 이제 좀 차이가 이렇게 나죠. 이거가 원본이고 이렇게 변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이어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엣지입니다. 엣지는 밝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화소라고 합니다. PPT 오른쪽 그림은 그레이스케일에서 변화되는 영상으로 볼 때 그림의 어두운 부분은 0이었다가 밝은 부분으로 갑자기 변화했습니다. 그 값이 255로 0에서 255로 변화하는 부분은 화살표가 있는 부분을 엣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계에서 이렇게 갑자기 변화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운데 그림처럼 점차적으로 변화합니다. 즉 그림처럼 255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엣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밝았다가 어두운 부분도 엣지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엣지라면 가운데와 오른쪽 그림은 실세계의 엣지라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엣지는 계단 엣지라고 합니다. 가운데 엣지는 비탈 엣지라고도 합니다. 엣지는 미분 기호를 써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엣지는 미분으로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뺄셈을 합니다. 오른쪽 위쪽 그림에서와 같이 오른쪽 픽셀 값에서 왼쪽 픽셀 값을 빼는 겁니다. 그림의 숫자는 픽셀 값일 때 255에서 200을 빼면 55가 되고요. 또 200에서 200을 빼면 0이 되고 또 200에서 199를 빼면 1이 되고 그래서 55, 0, 1을 가지고 엣지를 찾습니다. 이 차이가 크면 엣지로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커야 엣지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상황에 따라 정해야 하고 값을 빼서 0이 아니면 엣지 후보가 됩니다. 빼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워드 디퍼런스 앞에서 뒤에 값을 빼는 것이고 식에서 fx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을 빼는 방법이 있고 백워드 디퍼런스는 fx에서 fx-1을 빼는 방법입니다.
또한 앞에 두 가지 방법의 차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fx 플러스 1 빼기 fx 마이너스 1을 빼서 2분의 2를 곱하는 방법, 즉 평균값을 취하는 방법을 센트럴 디퍼런스라고 합니다. 센트럴 디퍼런스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신의 픽셀의 왼쪽 픽셀과 오른쪽 픽셀을 빼는 것입니다. 센트럴 디퍼런스를 픽셀의 센트럴 디퍼런스 픽셀은 두 개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위아래 픽셀을 하나씩 추가하여 왼쪽 오른쪽 쌍으로 이루어 점선 화살표 방향으로 3번을 뺍니다. 세 개의 평균을 내기 위해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PPT에서는 좌우 방향 엣지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호리젠탈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하로 엣지를 구하는 것은 버티컬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앞의 내용으로 커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내용을 그림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PPT의 코드는 호리젠탈 커널과 버티컬 커널을 구하고 필터 2D 함수에서 첫 번째 인자로 입력, 두 번째 인자로 출력, 세 번째 인자는 출력에 픽셀 타입을 주고 네 번째 인자로 호리젠탈 커널을 주면 수직 방향으로 엣지를 찾습니다. 아래 필터 2D 함수는 가로 방향의 엣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윗줄의 입력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요. 즉 0에서 255 값을 가지는 8비트 CV_8U인데 세 번째 인자로 CV_16S로 주는 이유는 앞에 내용에서 뺄셈을 할 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서 언사인드 넘버를 가지고 저장할 수 없어 음수를 저장이 가능한 16비트 사인드로 세 번째 인자를 주는 겁니다. 그 아래 컨버터 스케일 ABS 함수는 음수 값을 화면에 보여줄 수 없어 절대값으로 바꿔서 8비트 언사인드로 저장합니다. 다음은 아래 인쇼 함수에서는 함수를 드디어 보여주는 거죠. 다음 그림은 원본 입력 그림에서 가로 방향의 가로 방향의 엣지를 찾는 그림과
세로 방향의 그림은 세로 방향의 엣지를 찾는 결과 그림입니다. 세로 방향의 세로선을 세로 방향으로 찾아내고 가로 방향의 그 선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실제 이미지에서 가로와 세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을 더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림에서 가로 방향에서 찾아지는 그림과 세로 방향에서 찾아지는 그림이 서로 반대처럼 보이는 것은 픽셀에서 값을 빼는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빼는 방향과 찾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네, 이제 그 소스 파일을 또 올려드릴 건데요. 이제 TIF 파일 하나 올려드리는데 그 PPT 마지막에 그 설명 중에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그 그림에 보시면 그 집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 집 모양의 원본이고 거기에서 이제 라인을 이렇게 디텍팅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표시하도록 이렇게 그림 두 장을 보여드리는데 가로 세로로. 그러니까 잠깐 그림을 제가 다시 해서 설명을 조금 보충을 해드렸으면 해요. 왜냐면 이거였죠. 이게 이제 그 원본 입력 이미지, 그 다음에 가로 이미지, 세로 이미지를 이렇게 찾는 그런 거였고, 소스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입력으로 이 두 개가 출력되면은 실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PPT.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원본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 이제 컴파일 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과 소스 코드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복사를 해야 돼서, 일단 지울 수 있는 건 좀 지워보고요. 네, 이렇게, 이 원본 이미지 꼭 여기에 복사하셔야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개 파일 홈 디렉토리에 갖다 놓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역시 아까처럼 컴파일 완료했고요.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원본을 한번 볼까요? 제가 카피한 게 여기 이거였죠. 이걸 가지고 이제 가로, 세로 이렇게 찾아낸 거죠. 이게 세로고, 하나가 여기 밑에 깔려있네요. 이게 세로, 이게 가로.
그래서 호리젠탈, 버티칼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또 뭐 짧게 필터만 설명하다가 드디어 이제 라인 디텍팅 하는 거를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찾아낸 거를 보면 실제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뭐 좀 흐리기도 하고 라인이 좀 뭐 이 디텍팅 분명히 가로인 부분도 좀 더 있을 텐데 못 찾아냈죠. 예를 들어 지붕 같은데 거기는 이게 조금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도 계속 필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필터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기존 필터하고 개선된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뭐 개선된 게 무조건 좋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오픈CV를 저도 스터디하면서 설명된 내용이 뭐냐면 개선된 게 다 개선된 게 아니라 예전 거를 써야 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필터를 보시고 이 필터를 적용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면 그 필터를 적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명에서 필터에 대한 내용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또 화면 정리하고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 실습마다 영상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번거로워요.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게 그 실제 설명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화면 정리를 좀 할게요. 앞에서 찾은 엣지를 확인하면 찾은 그림이 흐리게 보입니다. 찾은 그림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소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수를 새로 디자인했습니다. PPT 그림에서 네모로 표시된 0과 가까이에 있는 값에 가까운 값을 가중치를 더 주는 방식으로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필터를 만든 사람도 소벨 필터라고 이름을 식의 함수 중 소벨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첫 번째 이자는 입력 이미지이고 두 번째 이미지는 출력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출력 이미지의 깊이이고 다음 그 dx, dy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dx가 1이면 x방향, dy가 1이면 y방향, 2이면 한 번 더하기입니다. K 사이즈는 커널 사이즈입니다. 디폴트는 3x3입니다. 다음 그 스케일 델타 입자는 나온 결과값을 스케일은 곱하는 것이고 델타는 옵셋을 주는 것입니다. 엣지 값에 스케일 값을 곱하고 델타 값을 더해서 구합니다. 아래 예제 코드에서 소벨 필터를 적용하는 예제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소벨 필터를 적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밴드에 지금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벨 필터고요. 필터를 칠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하면 조금 전 PPT에서 보셨다시피 좀 약간 그 화면이 선명해져요. 아까는 그러니까 이전에 실습했던 거는 조금 흐렸었잖아요. 이걸 좀 더 개선해서 선명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이미지하고 똑같은 이미지 하우스라고 하는 TIF 파일이니까 요거는 카피 안 하셔도 되고 두 개만 복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카피를 좀 해야 되겠죠? 음, 이렇게 요 이미지는 카피를 안 하셔도 되고 요두 개만 이게 아마도 제가 지웠는데 안 지워졌나 보네요. 반영을 네, 기존 거를 그냥 이렇게 지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사를 했고 네, 이 이미지는 그냥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닫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발발 이게 아마 제가 지워가지고 또 열으니까 파일이 없다고 에러가 난 거라서요. 이걸 다시 카피해서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 됐고 소벨 필터의 예제 네, 이 보시면 아까보다 더 선명해졌다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지붕을 보시면 아까는 진짜 흐릿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선명해졌죠. 그 여기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그 어떤 뭐 그 가로로 이렇게 세로의 모양이죠. 이게 아마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로하고 가로가 바뀐 게 로드할 때 이미지가 달라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서로 뒤바뀌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어떻든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는 필터를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이미지를 요거죠. 이게 원본이었죠. 비교하자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런데 사실 이런 노이즈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도 이 디텍팅을 해서 그러니까 필터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가로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정리를 좀 해보고요. 펜을 좀 내려놓고 올려보겠습니다. 앞의 내용보다 엣지를 더 강조하려면 스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값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 앞뒤로 값이 더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 안 나. 스카우스를 하면 사진과 같이 더 강조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두 개의 사진이 더 선명하게 지금 소리가 안 나나요? 안 난다고 저희 내부에 계신 분이 알려주셔서, 예. 혹시 좀 전에 영상 소리는 예. 그럼 다시 한번, 처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들리시는 거죠? 이게 가끔 영상 할 때 문제가 좀 돼서, 예, 다시 한번, 예, 예. 영상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앞의 내용보다 엣지를 더 강조하려면 스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값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동그라미 부분 앞뒤로 값이 더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카우스를 이용하면 사진과 같이 더 강조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 두 개의 사진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앞에 설명에서 가로 엣지를 찾고 세로 엣지를 찾아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PPT 그림에서 가로 방향으로 찾은 엣지를 GX라고 하고 세로 방향으로 찾은 엣지를 GY라고 할 때 최종적으로는 GX와 GY는 합성입니다. 벡터성을 했을 때 G의 길이는 GX 제곱 더하기 GY 제곱의 루트한 값이 됩니다.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려면 계산량이 많아져 오른쪽과 같이 오른쪽과 같이 GX의 절대값과 GY의 절대값을 구해서 더해서 구합니다. 또한 그림에서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 각도는 GX분의 GY의 탄젠트 인버스한 값이 됩니다. 각도가 중요한 것은 일정하지 않은 엣지의 각도를 구분해야 하므로 중요합니다. 종합해보면 GX와 GY의 크기를 가지고 엣지의 절대값하고 밝기값하고 밝기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코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만든 가로와 세로 엣지를 합치는 함수입니다. 이름은 그라디언트 매그니튜드입니다. 코드에서 IJ 포르프를 돌면서 X방향의 그 절대값 더하기 Y값의 절대값 해서 매그니튜드 합니다. 이 함수의 이름을 그라디언트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PPT 아래 소스 코드의 소벨 매그니튜드 함수를 보시면
소벨 함수를 호출하여 x와 y 값을 구하고 다음 줄에 get 그라디언트 매그를 구하면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만드는 부분이 그 다음 줄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진 영상으로 만들어야 눈에 잘 들어옵니다. 이 부분을 그 스레시홀드 그라디언트 메이크 함수에서 100값을 주었는데 100은 엣지의 100보다 큰 것은 255로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쪽 코드입니다. 이 내용의 결과가 오른쪽 그림입니다. 지배 외형이 잘 나타나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그림도 노이즈가 있고 외곽선이 두꺼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산한 내용이 다음 PPT 내용입니다. 다음 PPT를 설명하기 전에 소벨 엣지 디텍터를 통해 이번 소스 코드를 한번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벨 필터 소스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렸고요. 제가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맞죠? 예. 이 그림이 이제 같은 거니까 뭐 복사 안 하셔도 되고 요 두 개만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기존 걸 좀 삭제를 하고 소벨 엣지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클릭을 잘못했네요. 그림은 뭐 이거 같은 거니까요. 카피를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제 원본은 같은 그림이니까 이렇게 좀 띄워놓고 다시 한번 컴파일을 위해서 이렇게 컴파일 하고요. 소벨 엣지 디텍터. 이거는 이제 그림이 한 장이었죠. 가로와 세로를 다 합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합친 그림이고 좀 더 개선한 그림이긴 한데 앞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래도 두껍고 아직도 노이즈가 좀 있어요. 계속해서 이걸 이제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또 다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기 전에 좀 휴식을 잠깐 취할까요? 사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내용은 이제 한
3개 정도 있는데, 예, 한 5분 정도 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겠습니다. 네, 시간 돼서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그 소벨 그 필터를 활용해서 매그니튜드 그라디언트까지 이렇게 맞췄는데, 이거에 약간 개선된, 필터를 좀 더 설명을 한두 개만 하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이 라인 디텍팅 하는 거, 사실 뭐, 그렇게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단계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앞에 내용의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을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소벨의 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깨끗한 이미지가 얻어지도록 했습니다. 켄이의 아이디어는 각 픽셀의 그 그라디언트가 얻어지면 그 방향과 같은 그라디언트를 가진 인접 픽셀들의 그라디언트 매그니튜드들과 비교하여 가장 크기가 큰 픽셀만 엣지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픽셀 라인이 여러 개 나와 있으면 이러한 라인을 다 엣지로 인정하지 말고 서로 붙어 있고 방향이 같고 각도가 같으면 그 중에 세 개가 가장 큰 거 하나만 엣지로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 겹선이 없어지고 이미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엣지가 아닌데 엣지인 것을 제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스레시홀드를 2개 넣었습니다. 그래서 캐니 엣지는 소벨 필터를 적용하고 이것을 이진화해서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소벨 필터는 이진 영상 필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이진 영상이냐를 미리 넣어줍니다. 미리 스레시홀드 2를 넣어 스레시홀드 2보다 매그니튜드가 크다 하면 이것은 확실히 엣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스레시홀드 1보다 작으면 엣지가 아니다. 이와 같이 스레시홀드 2, 스레시홀드 1 사이에 값은 정의 못함. 정의 못하는 부분은 위크 엣지라고 하는데 판단을 위해서 주변을 분석하는데 분석 방법이 인접한 8개의 픽셀이 스트롱 엣지일 때만 최종적으로 스트롱 엣지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정의하자면 자기 자신을 엣지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지만 주변에 엣지가 있으면 자신도 엣지라고 판단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캐니 함수를 사용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스레시홀드의 2가지 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상으로 정합니다. 경험상 값이 2에서 3배의 차이가 나면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험입니다. 영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니 엣지에 관련된
소스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이것도 역시 그 이미지가 같은 거니까 이미지만 빼고 이거 두 개만 홈 디렉토리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캐니 엣지에 관련된 컴파일, 여기도 옮기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이게 여기다 옮겨놓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 홈 디렉토리에 반드시 소스와 컴파일 하려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줄이고, 네, 실제 화면에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또 컴파일을 해야 되겠죠? 네, 컴파일은 됐고, 실행 파일 보겠습니다. 이제 좀 전에 그림보다는 뭔가 좀 깔끔해 보이죠? 여전히 뭐 약간의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선명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케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함수를 좀 바꿔서 나름대로 디텍팅 할 수 있게 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물론 또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요. 아까 그 PPT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음, 어떤 그림인지 제가 좀 찾아야 되는데, 참 내려가서, 음, 이 PPT네요, 이 PPT. PPT 때 요 두 개의 어떤 숫자를 찾아내는 그런 거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좀 들으시고 이후에 저 값을 어떻게 찾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림을 이번 PPT의 오른쪽 그림은 위쪽 두 개의 트랙바가 스레시홀드 두 개를 바꿔서 결과를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소스를 잠깐 비춰드렸고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앞서서도 잠깐 이 설명 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그 PPT에서 두 개의 파일, 두 개의 숫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두 개의 숫자를 찾아내는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에 이거 찾아내는 게 경험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하실 건데 찾아내는 방법이 조금 전에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면 지금 올려드린 소스를 실행하시면 저 트랙바가 생깁니다. 저 트랙바를 옮겨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림의 그 값을 좀 찾아내는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뭐 캐니 엣지를 적용한다든가 또 트랙바를 이렇게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보시면 여기 크레이트 트랙바 이 문장을 쓰면 트랙바가 생깁니다. 그래서 트랙바가 두 개인 이유는 이게 이제 가로 세로이기 때문에 두 개이고요. 예를 들어 대각선이 있다 그러면 트랙바를 또 거기에 맞는 트랙바를 더 설치해서 경험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실습 예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올려드려야죠. 예, 지금 바로 올려드렸고요. 캐니지 디텍션 트랙바.cpp하고 그걸 컴파일하고 하려고 하는 이 텍스트 파일 같이 올려드렸고 이미지는 안 올려드렸습니다. 이미지는 아까 그 이미지 그대로 쓰는 거니까요. 저도 카피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실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지워야 되는. 예, 복사를 했고요. 다시 여기서 컴파일 하겠습니다. 컴파일은 문제없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두 개의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개의 트랙바를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이 여기까지는 노이즈다 아니면 여기까지는 디텍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트랙바를 옮기면 이렇게 노이즈들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올 때까지 두 개의 트랙바를 이렇게 움직여서 위에는 지금 뭐 120, 111 이게 너무 올리면 저 지붕이 너무 없어져 버리죠. 지붕이 없어지고 이제 잘 하는 이 값 아까 뭐 앞에 값이 아마 80이었던 것 같아요. 네, 80 하나는 120이었던가요? 어쨌든 이 값을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 너무 노이즈가 많아. 그러면은 좀 더 뒤로 해서 여기까지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정을 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또 너무 밀면 이 위에 지붕이 또 너무 없어지고 그래서 적정한 값을 찾아내는 게 경험치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필터를 적용하고 그 필터 값을 어떻게 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진짜 드디어 이 라인 엣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인 엣지고 이게 마지막이고요. 여기 이 내용 설명 후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 오지수 책임님이 다음 실습을 위한 전달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화면 정리를 좀 해야죠. 일단은 화면을 내리겠습니다. 정리를 할 거고요. PPT의 영상은 앞에 실습에서 레나 이미지를 가지고 실습한 예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휴식 시간에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레나 이미지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입니다. 노이즈가 많은 이미지에서 엣지를 찾는 건 어렵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레나 이미지에 일부러 노이즈를 넣은 다음에는 그림에서 그 페니 함수로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우시안 필터로 노이즈 제거 후 페니 함수를 사용하여 엣지를 찾는 순서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엣지 검출의 노이즈의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그림 위쪽은 1차 미분과 2차 미분을 해서 결과가 깨끗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1차 미분에서 노이즈가 약간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2차 미분에서 노이즈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1차 미분에 많은 노이즈를 넣었을 때 2차 미분에서 노이즈가 많이 출력됩니다. 노이즈가 많으면 엣지 검출 시 어려워진다는 앞에서 입력 영상의 그 노이즈를 제거하고 엣지를 찾습니다. 또한 이진 영상을 만들어 엣지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엣지를 찾으면 눈으로는 완료된 것 같지만 프로그램에서는 아직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픽셀 레벨의 정보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픽셀은 엣지에 속한다, 아니다 라는 정보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엣지 픽셀이 모여서 어떠한 모양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직선 검출입니다. 직선을 찾는 방법은 오른쪽 그림에 직선을 형성하는 엣지들이 있다면 이 엣지들이 직선을 만드는 것은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찾아낸 엣지들을 두 개를 이어서 직선식을
만들고 다음 두 개를 이어서 직선식이 나온 내용을 가지고 페어링해서 직선식을 얻어냅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오른쪽 그림 아래와 같이 점 하나하나마다 이 점을 지나는 모든 가능한 직선의 식을 다 표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두 개 공통적으로 만나는 직선을 판단하여 찾아냅니다. 다음은 직선 검출 함수의 설명입니다. 어프라인 P 함수의 첫 번째 인자는 입력이고요. 두 번째 인자는 출력입니다. 이 값은 그 픽셀 정보가 아닌 직선의 양 끝점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세 번째 인자 로우는 레졸루션이고요. 네 번째 인자 세타는 각도입니다. 두 개의 인자를 적용하면 격자의 간격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정해집니다. 스레시홀드의 한 격자에 자신의 후보를 몇 개 넣어야 엣지로 인정되는지가 스레시홀드입니다. 다음 인자는 미니멈 랭스입니다. 이 인자는 직선이 되려면 적어도 길이가 얼마 되어야 하는가,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디폴트 값은 0입니다. 끝에 인자는 맥시멈 라인 갭은 두 개의 분리된 라인이 있을 때 맥시멈 라인 갭보다 간격이 작으면 한 개의 라인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코드는 오프라인 P 함수를 가지고 이미지에서 직선을 찾은 후에 포르프로 입력 이미지에 직선을 표시한 결과가 다음 PPT 그림입니다. 다음은 그 직선 검출 함수를 사용한 실습한 결과입니다. 오프라인 인자 중 맥시멈 렌스의 값을 10일 때와 그리고 80일 때를 변화를 시켜본 결과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그 라인 디텍팅 하는 내용이 좀 길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그 구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설명이 좀 길었고요. 일단은 그걸 실습할 수 있는 예제 소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렸고요. 여기에서 FIG1034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번에 이제 기존의 이미지하고 다른 거라서 올려드렸는데, 이거 꼭 카피 잘 해주시고, 이미지에 카피 잘 해주시고요. 두 개 파일, 홈 디렉토리에 복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카피를 좀 했고요. 다만 여기서 좀 보고 가야 될 게, PPT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본 이미지고,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라인을 다 찾아내는 거, 이 빨간색들이 다 라인입니다. 찾아낸 라인들을 표시해주는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원본을 열어본 거예요. 이제 제가 카피해드린 원본이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토대로 한번 컴파일하고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건 지워야 되겠네요. 이거 아니고 컴파일이 완료됐고요. 실제 보면은 이제 원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라인이 디텍트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빨간색으로 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좀 다른 그 실제 프로그램에 좀 시키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가 연장까지 해드리면서 너무나 죄송했고요. 제가 바로 어지스 책임님한테 이 자리를 넘겨드려서, 다음 실습에 필요한 내용 전달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저 직캠프의 어지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 주에 목금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이거 밴드 주소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이게 밴드 주소인데,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셔 보시면요. 예, 네네, 이쪽으로 해서 이제 공개용이니까 이렇게 이걸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클릭하셔갖고 예, 브라우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의 안 드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메일로도 다시 한번 공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미리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설치하는 게 오래 걸려갖고 제가 우선은 그 키트를 빌려간 분들은 저기 SD 카드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64기가짜리 SD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매직으로 D라고 써놨는데 이게 딥러닝 실습용 그 이미지거든요. 그 지금 오픈CV 이미지하고 조금 틀려서 그 딥러닝 이미지가 이제 SD 카드에 들어있고 그거를 넣어주면 맨 처음에 우분투를 다시 이제 설치를 할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OK 하고 넥스트 눌러서 디폴트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예, 다 깔린 상태에서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설명도 적어놨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는 거랑 파이토치 케라스 텐서플로어 2.0을 설치하는 거를 좀 미리 해 주셨으면 싶어 갖고요. 이게 이 설치가 이제 텐서플로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에 그 SD 카드 말고요. 제가 하나 더 나눠 드렸거든요. 그걸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이미지는 이미지 URL 없는 분도 뭐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제슨 나노 홈페이지에 있는데 그 이미지도 다시 알려드리고 우선은 그렇게 해서 우분투를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피터 노트북 설치하는 거랑 주피터 노트북 이 부분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이썬 케라스 텐서플로우도 설치를 해 주시면 돼요. 이 주피터 노트북부터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치 케라스 텐서플로우 2.0 설치 이런 순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해주시고 네, 그 URL은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 밴드에 다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키트를 대여 안 하신 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미리 좀 여기까지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주피터 노트북하고 주피터 랩을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돼도 됩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설치를 해봐서 저도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잘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주피터 랩만 되고 어쩔 때는 주피터 노트북만 되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설치 좀 해 드리기 바랍니다. 네. 밴드에다가 이 URL은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